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변호사 김남석입니다. 사업주님, 경영책임자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고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원자력 관계사업자님, 경영책임자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림입니다.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그의 시행령에서는 개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하는 4가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의무 조치 중에서도 우리 원자력 관계사업자 및 경영책임자님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원자력 혹은 방사선 이용기관의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원자력안전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016년 5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A업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A업체 종사자 양모 씨는 선원이 이탈된 상태에서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다가 초과 피폭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서는 종사자의 초과 피폭이 추정되었음에도 양모 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지어 종사자에게 홍반 수정과 같은 가시적 장애가 발현되었음에도 즉각적인 병원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양모 씨는 기본적인 직장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주선량계는 물론 보조선량계, 납치마, 나반경 등의 안전장구 역시 미착용하고 작업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우리 경영책임자님들께서도 눈치채셨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느껴지시죠? 이와 같은 행동은 원자력안전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8호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재해를 입은 종사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미흡했고 피폭에 따른 피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각적인 병원 진료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조치들이 미흡하였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8호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책임자님들께서는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및 상황 공유 등에 대한 조치도 구비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들이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점검하고 점검 시 실시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지체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경영 책임자님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주셔야겠죠? 만약 실시되지 않은 교육이 확인되었다면 그 교육의 이행을 즉시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경영 책임자님들께서는 교육 의무 주체가 수급인 등 제3자인 경우에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님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두 번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제8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B업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경영 책임자님들, 여기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본 사고에서 잘못된 사항 중 첫 번째는 바로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방사선 작업에는 항상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B업체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 이에 따라 B업체는 과징금 8천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들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방사선 작업에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만약 B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점검하지 못하고 평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대한 위반의 소지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 외에도 우리 경영 책임자님들이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데 조금만 더 같이 알아보실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도급회사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님, 경영 책임자님,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원자력 안전법을 지키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관리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방사선 이용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예림이었습니다.